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6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에서는 우리가 inner product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벡터 공간에 주어지는 inner product를 이제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이제 그 벡터 공간의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1절에서는 inner product가 무엇인지, 그리고 inner product로부터 정의되는 노음이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장에서는 앞으로 그 F라는 필드가 나오면 F라는 필드는 실수체 아니면 복소수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벡터 공간을 얘기할 때 필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필드가 나오면 복소수나 혹은 실수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에 그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실수 혹은 복소수의 경우에만 우리가 그 적용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필드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없이 이제 적용이 되는 어,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5장까지는. 그런데 그 6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6장에서는 실수하고 복소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기호 등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떤 A라고 하는 스칼라가 있으면 이 스칼라의 절대값이라는 기호 등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절대값 기호는 일반적인 필드에서 다 뭐 약속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수나 복소수에서 우리 약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필드가 나오면 복소수나 혹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러한 절대값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절대값의 의미와 동일하겠습니다. 즉 실수를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값은 네, 이렇게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복소수인 경우에는 복소수 알파를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쓸 수가 있죠. 이때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택한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실수 A가 있으면 실수 A는 그 복소수의 이제 일부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A의 절대값은 A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즉, 어, 이것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소수에서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 공간의 내적을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내적을 약속을 할 수 있을지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벡터 공간이 하나 필요한데요. 자,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서 필요한 필드는 이제 우리가 F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F는 실수 아니면 복소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V상의 벡터 공간 V상의 inner product, 우리말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인데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이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 두 개의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집합입니다. 보통 이러한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즉, V 자체가 그 정의역이 아니라 V하고 V를 프로덕트한 곱집합이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 이 곱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벡터들의 순서쌍입니다. x, y. 물론 스몰 x, 스몰 y 모두 V라는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입니다. 자, 이러한 그 정의역을 갖는 함수로서 공역은 F, 필드로 가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inner product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 즉 V상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의 그 순서쌍, ordered pair에 대해서 함수니까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값이 있겠죠? 그 대응하는 그 값은 필드 F, 즉 스칼라 값으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inner product라고 하는 것은 V하고 V를 그 곱셈을 한 물종의 product란 프로덕트 집합. 그래서 F로 가는 이제 함수네요. 즉 X하고 Y가 있으면 어떤 스칼라 값이 정의가 되겠죠. 근데 이 스칼라 값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 브래킷으로. 그래서 그 대응되는 그 값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함수가 모두 우리가 inner product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고요. 그런 함수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inner product, 내적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x 플러스 g하고 y의 내적이 그 x하고 y의 내적, 그 다음에 g하고 y의 내적을 더한 것과 같은 이 성질을 만족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x, y, g는 V상의 임의의 벡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 A라는 조건은 그 내적에서 앞쪽이 그 플러스 두 개의 벡터의 덧셈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덧셈이 그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스칼라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즉, CX하고 Y의 그 내적은 x하고 y의 내적에 c를 곱한 것과 같다. 입니다. 즉 a하고 b 두 조건 생각을 해보면 지금 x하고 y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는 덧셈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이 앞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inner product는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일단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지금은 이제 x하고 y를 내적을 한 것과 그래서 첫 번째 컴포넌트만 봤는데요.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이 둘 사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정할 텐데요. 두 개는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즉, x, y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소수에서 선례 복소수를 택하는 그러한 연산이 되는 것이죠. 즉, a 플러스 a 플러스 ib, 물론 여기서 a하고 b는 이제 실수로서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ib가 되죠. 이러한 의미의 기호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의미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이제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F라는 필드상에서 이러한 그 컨주게이트를 택하려면
결국 F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실수나 복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 컴플렉스 컨주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F를 실수나 복소수로만 제한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이것 C의 조건에서도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C라는 조건이 이제 다음과 같이 순서를 바꾸면 콜라복소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적이 되려면. 그리고 내적이 되려면 마지막 조건은 0벡터가 아닌 그런 벡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 내적한 것이 스트릭트하게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크다란 얘기는 뭐냐면 x하고 x 내적한 것이 실수에 있다는 얘기죠. 즉 f가 실수일 때는 당연히 이제 내적의 결과값이 f상에 있을 텐데 복소수인 경우에는 이 내적의 결과값이 일반적으로 복소수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f가 이제 이런 복소수체를 생각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즉 x하고 y 내적은 복소수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값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근데 단순히 실수값뿐만 아니라 음의 값은 혹은 0이나 그런 값은 되면 안 되고 스트릭트하게 0보다 커야 됩니다. x가 0이 아닐 때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0벡터와 0벡터를 내적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혹은 0벡터와 다른 벡터를 내적을 해도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D라는 조건은 보면 0이 아닐 때는 0일 때만 내적한 것이 자기 자신과 내적한 것이 0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큰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inner product의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v 곱하기 v, 즉 벡터들의 순서쌍에 대해서 f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표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적의 정의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이제 하자면, 자, 여기 C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필드가 필수인 경우에는 이 조건이 사실은 조금 더 단순하게 조건이 주어지는데, 단순한 조건으로 주어지는데요. 자, 지금 필드를 실수로 하면 이 스칼라 x하고 y 내적은 이제 f상의 값인데, 이게 지금 실수인 경우에는 이거의 켤레복소수가 동일하죠. 즉 x하고 y의 내적의 켤레복소수는 x하고 y 내적입니다. 따라서 f가 실수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값이 그냥 x하고 y 내적이랑 동일하므로 결국은 필수체 상에서 벡터 공간에 정의된 내적에서는 C의 조건이 단순히 x하고 y 내적이나 y하고 x 순서를 바꾼 것이나 동일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하고 B 두 조건은 결국은 내적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리니어리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내적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내적은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니어하기 때문에, 선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경우, 그다음에 하나의 벡터의 스칼라 C를 곱한 경우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했었지만, 이 조건을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컴포넌트가 여러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뒤에 있는 벡터는 이제 y라는 벡터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이 벡터는 이 내적은 결국은 이것과 동일하겠습니다. 내적의 조건 A, B가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개의 벡터, n개의 벡터에 대해서 적용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추상적인 그 벡터 공간 상에서 어떤 inner product라고 하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적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이그젬플에서는 벡터 공간으로 fn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fn인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rn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cn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벡터 공간 상에서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벡터 공간에 있는 두 벡터에 대해서 x하고 y의 내적을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한번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라고 하는 벡터의 성분을 a1부터 an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y라는 벡터의 성분을 b1부터 bn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죠. fn인 거니까 그 성분이 모두 n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x하고 y의 이제 그 내적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값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내적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즉, 이것이 A부터 B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inner product, 내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것은 이제 요 기호를 약속한 것 뿐이지, 아직까지는 이 기호가 정말 내적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그 A라는 조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벡터 G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g y라는 값과 xy과 gy 값을 계산해 보고 두 개 같은지 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정의가 앞에 있는 벡터의 성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C를 가지고 G의 성분을 표시했으니까 x 플러스 G의 i번째 성분은 AI 플러스 CI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은 이와 같이 될 것인데, 자, 이 값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될 거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면 A 조건을 만족하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내적을 우리가 FN상에서의 표준 내적, 스탠다드 inner product라고 부를 건데, 앞으로. 자, 이 스탠다드 inner product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 가지 example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n이 2인 경우, 즉 C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C2상의 벡터
x하고 y를 생각하겠습니다. x도 성분이 두 개고요. y도 성분이 두 개입니다. 각각의 성분은 복소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x하고 y에 대해서 x하고 y의 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1 플러스 i, 2 마이너스 3i의 그 켤레 복소수 2 플러스 3i 더하기 4,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의 켤레 복소수 4 마이너스 5i.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을 이제 빨리 하면 네, 되겠죠? 네. 자세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inner product를 우리가 앞으로 standard inner product, 표준 내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디상에서 fn 벡터 공간이 있으면 fn 벡터 공간에서는 표준이 되는 inner product다, 내적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f를 생각할 때 무조건 R 아니면 C인 경우로만 우리가 생각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러한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를 RN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RN상에서의 이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될까요? RN상에서는 A부터 AN, B1부터 BN이 모두 실수 값입니다. 따라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봤자 자기 자신과 같은 거죠. 즉, RN상에서는 그냥 각각의 대응한 성분들을 곱셈을 해서 다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Rn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쓰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x하고 y의 사이에 닷을 찍어서 이 내적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표기 방법 때문에 이러한 그 과정을 inner product라는 말뿐만 아니라 dot produc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RN상에서는 inner product, standard inner product를 우리가 dot product라고도 부르고, 이것을 표현하는 기호로 이런 기호뿐만 아니라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example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standard inner product라는 말을 쓴 것을 생각을 해보면 inner product가 딱 하나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벡터 공간에 inner product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inner product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inner product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R을 하나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새로운 inner product로 기존의 inner product에다가 양수값 R을 곱한 것으로 새롭게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여전히 inner product의 성질들을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inner product가 되는데, 따라서 inner product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inner product를 만들 때 조금 전에 양수만을 생각을 했는데요. 만일 R 값이 0이 되거나 혹은 R 값이 음수가 되면은 이렇게 약속한 함수가 inner product가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결론은 inner product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A에서부터 B까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D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0벡터가 아닌 벡터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한 것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물론 이제 inner product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했을 테니까 이 값은 0보다 클 겁니다. 그런데 r 값을 0으로 하거나 음수의 값을 하게 되면 이 전체 값이 0보다 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D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r을 0보다 큰 값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r 곱하기 xy의 inner product가 이 자체로서 inner product가 됩니다. 즉 r이 0보다 작거나 작으면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벡터 공간으로서 다음과 같은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하죠. 자, 이 벡터 공간은 어떤 것이었냐면 정의역이 0에서부터 1까지 되는 그 인터벌을 정의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이제 실수에 있는 함수값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함수들 중에서 연속함수들, 다 모아둔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집합은 R상에서의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1학기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벡터 공간에서 inner product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inner product라고 하는 것은 벡터 공간에 있는 두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칼라, 여기서는 실수값을 하나 정해야 될 텐데요. 자, F하고 G는 결국은 0일에서 정의된, 구간 0일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즉 실수값을 갖는 연속함수가 될 텐데, 그런 두 연속함수로부터 하나의 실수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inner product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두 함수의 곱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 수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것이 inner product의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 녀석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데요. 그 A하고 B는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니어리티였는데요.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함수랑 곱셈을 할 때 앞쪽에 그 두 함수를 더하거나 아니면 두 함수의 상수배를 할 때 적분의 성질 때문에 A, B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그 C도 확인이 가능하죠.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F하고 G의 inner product, 얘는 지금은 real valued 함수이기 때문에 01 ft gt 곱의 적분이나 01 gt ft 곱의 적분이나 같은 거죠. 실수해서 물론 복소수에서도 그렇지만 곱셈은 이제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C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 약간 이제 주의할 게 그 D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continuous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continuous 연속 함수들을 대상으로 할 때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D 조건은 그 0벡터가 아닌 벡터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자, C01이라는 벡터 공간에서 0벡터가 아니라는 뜻은 컨스턴트하게 0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0이 있으면
모든 x, 0하고 1 사이의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이 0벡터입니다. 0함수가. 그런데 그러한 0함수가 아닌 함수란 얘기는 설사 뭐 0이 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그 0을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즉 f가 0함수가 아니면 0벡터가 아니면 어떤 a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fa 값이 0이 안 되면, 그래서 뭐 이 경우나 아니면 이 경우처럼. 그런데 그 연속함수의 경우에 그 여기다 쓰죠. a가 있으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f하고 f의 내적이므로 0일에서 ft의 제곱을 적분을 하길 원하는데요. 자, 제곱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0보다 크겠습니다. 여기를 그리죠. 자, fa의 제곱이 0보다 큰데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까운 아주 작은 근방을 생각을 해보면 이 그 함수값이 a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서도 함수값이 얼마보다 크게 됩니다. 여기서는 양수보다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a 값이 fa 제곱이라고 한다면 어떤 양수 c를 생각해서 이 근방에서의 함수값이 이거보다 위에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근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이버후드를. 그러면 그러한 네이버후드에서의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요 네이버후드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c값을 곱한 것보다는 클 테니까 이 값이 그 네이버후드의 길이를 뭐 델타라고 하면 델타 곱하기 c보다는 거나 크게 되겠습니다. 즉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f제곱은 그 0, 1이라는 구간의 어떤 적당한 작은 서브 인터벌을 생각해 보면 그 서브 인터벌에서는 0에서부터 떨어진 그 0보다 양수로 떨어진 값을 갖게 될 거고, 따라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 0보다 크게 되겠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continuity가 바로 이제 사용이 된 것인데요. continuity를 사용해서 이러한 그 함수가, 즉 이러한 함수가 D 조건을 inner product의 D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도 이게 inner product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행렬들의 그 벡터 공간을 생각해서 그 행렬들의 벡터 공간에 inner product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 conjugate transpose, transpose conjugate라고 부르는, 혹은 adjoint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을 먼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jugate transpose라는 말을 쓰죠. 자, A라고 하는 행렬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n by n 행렬인데요. 일반적으로. 자, conjugate transpose라고 하는 것은, 혹은 adjoint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adjoint, 행렬 A의 conjugate transpose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행렬인데, 그 conjugate transpose 혹은 adjoint를 우리가 앞으로 A 스타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 스타는 A가 nby n 행렬인 경우에는 A의 adjoint 혹은 A의
conjugate transpose라고 부르는 A star라는 기호로 쓰는 이 행렬은 n by m 행렬로서 어떤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를 알려주려면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i번째 행, j번째 성분은 A의 j번째 행, i번째 행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진 않고요. 그거에다가 conjugate를 택한 값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우리가 conjugate transpose 혹은 adjoint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가 m by n이면 여기가 m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네, A 스타의 ij 성분은 A의 ji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그 성분에다가 conjugate를 택한 그래서 우리가 A 스타의 ij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행렬을 conjugate transpose 혹은 adjoin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로 A 스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2x2 행렬을 생각을 하고요. 그 A 스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A 스타는 뭐죠? 자, 지금 ij가 ji로 좀 바뀌는 거니까 마치 트랜스포즈 하는 것처럼 그 행과 열을 바꿉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conjugate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컴플렉스 conjugate.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컴플렉스 conjugate를 바꿔야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1-2i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켤레 복소수를 바꿔야 되고요. 얘는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실수니까 바뀔 게 없을 것 같고요. 얘는 그대로 위치는 동일한데 켤레 복소수로 이제 바꾸면 바로 우리가 A 스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러한 conjugate transpose 혹은 adjoint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fn이라는 벡터 공간에서의 그 표준 내적 스탠다드 있는 프로덕트를 약속을 했는데요. 그 스탠다드 있는 프로덕트를 지금 방금 도입한 adjoint를 활용하면 행렬의 곱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x하고 y를 fn상의 두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벡터를 우리가 컬럼으로 쓴 벡터라고 컬럼으로 쓴 벡터라고 지금 생각한다면 x하고 y의 내적은 있는 프로덕트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와 같이 내적을 약속을 했었죠. 여기서 물론 a들은 x라는 벡터의 x라는 벡터의 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x하고 y를 컬럼 벡터로 우리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럼 벡터로 간주를 이제 한다면 사실 내적을 약속하는 거는 컬럼 벡터로 생각하나 행 벡터로 생각하나 상관이 없는데 컬럼 벡터로 생각을 한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을 하는 행렬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요. 물론 x도 행렬로 취급을 하고요. 그때 y 스타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y 스타는 이게 컬럼 벡터니까 그 컬럼 매트릭스니까 y 스타는 로우 벡터로 바뀌겠습니다. 행 벡터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y 스타가 행벡터고 x는 이제 컬럼 벡터인데 이걸 행렬로 봤을 때 두 개의 행렬을 행렬을 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b1 바부터 bn 바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제 그 행벡터로 주어지는 행렬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a1부터 an 컬럼 벡터로 주어지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생각하고 매트릭스의 곱, 행렬의 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값이 딱 하나만 나올 텐데 즉 앞에 있는 것은 행은 1, 컬럼의 개수는 n, 1 by n 행렬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행이 n개, 컬럼이 한 개인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셈을 하게 되면 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행렬의 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뭔가 결과는 이게 되겠죠? 즉, 1 by 1 아이고, 1 by 1 행렬이 됩니다. 1 by 1 행렬이니까 이제 스칼라 하나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네. 바로 그게 A1, B1 바부터 AN, BN 바를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죠. 즉 얘랑 같은 것이죠. 즉 FN 상에서의 두 벡터를 컬럼 벡터로 생각을 했을 때 x하고 y의 매적은 y 스타와 x의 행렬 곱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x하고 y의 매적은 y의 그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앞에다가 쓰고 뒤에다 x를 쓴 다음에 행렬의 곱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A라는 그 행렬의 그 성분들이 모두 다 그 필수값이다 라고 한다면 A 스타는 결국 뭐랑 같을까요? A의 트랜스포즈랑 같겠습니다. A 스타는 결국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각각의 성분을 컨주게이트를 하는 것인데 그 성분들의 실수값이면 컨주게이트를 해봤자 동일하기 때문에 A 스타나 A 트랜스포즈나 동일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n by n 행렬 전체의 모임인 이 벡터 공간 V에다가 다음과 같은 인너 프로덕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A하고 B 둘 다 n by n 행렬입니다. 그 n by n 행렬의 인너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B 스타 A를 곱셈을 하고요. 이 녀석의 트레이스입니다. 자, B하고 B 스타하고 A를 곱하게 되면 이것도 n by n 행렬이 될 텐데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트레이스라고 부르는 것은 자, 여기 뭐 더 있겠죠. 자, 트레이스는 그 대각 성분에 있는 값들만 다 더하는 겁니다. 뭐, 그 다른 쪽은 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기 뭐 어떤 다른 게 더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대각선에 있는 값들만 다 더한 것을 트레이스라고 하고 T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그 인너 프로덕트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두 개의 그 n by n 행렬 a, b를 더하고 또 다른 n by n 행렬 c하고 내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C 스타와 A 플러스 B의 곱의 트레이스입니다. 자, 물론 이 행렬의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계산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개의 행렬을 덧셈을 한 다음에 그거의 트레이스를 생각을 하는데요. 즉, 어떤 두 개의 행렬을 더한 다음에 그거의 트레이스를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행렬의 대각선이 A1부터 AN이라고 하고, 두 번째 그 행렬의 대각선이 B1부터 B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땅이 있겠죠. 자, 그런데 두 개를 더할 때는 대각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각선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뭐랑 같냐면 A1 플러스 B1 AN 플러스 BN인데, 덧셈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꾼다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앞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행렬을 A라고 둔다면 A라는 행렬의 대각선을 다 더한 것이죠. 입니다. 트레이스 A가 됩니다. 뒷부분을 B라고 둔다면 뒷부분에 있는 행렬의 대각선분을 다 더한 것이죠. 즉, A와 B의 덧셈의 트레이스는 각각의 트레이스의 덧셈과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 사실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트레이스 C 스타 A와 트레이스 C 스타 B의 덧셈과 같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부분은 뭐죠? 이게 바로 정의에 의해서 AC 내적이 되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정의에 의해서 BC 내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적이 만족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네 번째 조건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번째 조건은 0벡터가 아닌 그런 벡터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 0보다 크다인데요. 자, A라는 행렬, N바 N 행렬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과 한번 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A 스타와 A의 곱셈을 하고 그거의 트레이스입니다. 자, 트레이스를 생각해보면 이 행렬의 대각선 성분을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렬의 대각선 성분은 II 성분이 됩니다. i가 1부터 n 때까지 바꿔가면서. 자, 근데 우리가 두 행렬의 곱의 ij 성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A의 ik 성분과 B의 kj 성분들을 곱셈을 해서 모든 k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a 스타 a ii 이 값을 보면 ii가 같으니까 a 스타 앞에 것에 ik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에 그 ki 여기가 지금 같은 것 뿐이죠. 그리고 여기는 물론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곱해서 다 더합니다. 모든 k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A는 n/n 행렬인 거니까 K가 1부터 n까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랑 같을까요? A 스타의 IK 성분은 A의 KI 성분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것인데 결국 KI 성분의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과 자기 자신 곱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가 있으면 알파와 알파 바를 하면 알파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AKI 절대값의 제곱을 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을 i가 1부터 n일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서메이션이 이제 i가 1부터 n이 바깥쪽에 있고 각각의 i에 대해서 k에 대해서도 이러한 서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k하고 i가 모든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이 값들의 절대값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0벡터가 아닐 때, 0벡터가 아니라는 얘기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 아닌 그러한 행렬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A의 성분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0이 아닌 성분이 있을 거고 그 성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 절대값이 0보다 크게 되는 성분들이 최소한 하나는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이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A가 0 행렬이 안 되면 A하고 A의 내적은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의 4번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런 n by n 행렬상에서의 인너 프로덕트로서 프로베니우스 인너 프로덕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50분이 조금 지나서 일단은 이 n by n 행렬상에 정의된 프로베니우스 인너 프로덕트까지 일단은 하기로 하고요. 계속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